안녕하세요. 오디오 웹툰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규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대표적인 오디오 세트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보신 바와 같이 쿼드 제품들을 준비를 했어요. 입문용 오디오 시장에 정말 폭풍 같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윈 앰프의 출시가 하나의 폭풍이었고요. 윈 앰프를 기준으로 해서 윈 앰프 대비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 있다라면 그런 제품 위주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제품은 윈 오디오 대비 가격은 조금 더 고가이지만은 윈 오디오와 뭔가 차별점이 있는 제품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과거에는 이 쿼드 S 시리즈 스피커가 국내에서 가격이 좀 비쌌습니다. 국내 유통 자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나라는 무선 블루투스 방식 올인원 앰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은 오히려 오리지널 매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S 시리즈하고 매칭을 했을 때 쿼드 베나보다 S2 북쉘프 스피커가 가격이 더 비싸버리는 오디오 입문 소비자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가격 구조였기 때문에 오리지널 매칭으로 이렇게 권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마침 쿼드 베나도 가격이 좀 조정이 되고 쿼드 S2 북쉘프 스피커와 S4 톨브형 스피커까지 가격이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우리나라 공식 수입원에서 딱 이렇게 세트로 국내 소비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일단 쿼드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쿼드라는 회사는 영국에서 시작된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성이 굉장히 뛰어난 오디오 브랜드입니다. 100년 가까이 되었죠. 쿼드보다 더 오래된 오디오 브랜드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쿼드라는 브랜드는 시작할 때부터 최고급 럭셔리 오디오였었습니다. 일반 개인의 가정에서 쓰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고가의 오디오 제품이었었고요. 전 세계에서 진공관 오디오를 가장 오랫동안 제작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진공관 앰프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유연하면서도 음색이 고우면서도 촉감이 어마어마하게 감미로운 이런 거를 추구하는 브랜드가 바로 쿼드입니다. 요란스럽게 이렇게 막 다이나믹이 튀면서 중고음이 얇고 가벼우면서 그런 음색과는 좀 거리가 멀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요. 쿼드 제품은 가격대를 막론하고 음악적인 톤 자체는 굉장히 잘 유지를 하고 있다. 소리가 좀 답답해질 수 있는 염려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은 비슷한 가격대의 타사 오디오에서는 쉽게 느끼기 힘든 그 부드러움의 매력, 그런 매력 자체에는 동급 최고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베나2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까요? 베나2는 AB 클래스 증폭 방식의 올인원 앰프입니다. 다른 올인원 앰프에 비해서 제 개인적으로 좀 더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라면은 USB DAC를 장착을 하고 있어요. DAC 칩은 9018 K2M일 겁니다. PC와 USB 케이블로 다이렉트로 연결하기도 좋고 노트북하고 연결하기도 좋고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을 지원을 하는 다른 올인원 앰프들의 경우에는 USB DAC를 지원을 안 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USB DAC를 장착하고 있다는 점이 꽤 장점으로 보인다. 과거에 베나 9형도 있었습니다. 베나 1이 있었어요.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게 생겼죠. 그런데 블루투스 버전 자체가 달라져서 그런지 블루투스로 연결했을 때 소리의 답답함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외에 광동축 디지털 입력 단자 탑재하고 있고요. 서브퍼 단자, 아날로그 입력 단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HDMI 단자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데요. 어차피 광 단자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하고 연결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HDMI 단자와의 차이점이라면은 디지털 연결 방식이라는 것은 동일한데 HDMI 단자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리모컨 하나로 조작이 된다는 점, 그 점만 특별히 조금 다르고 음질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어차피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요. 베나2의 경우가 온라인 관련 채널에서 많이 노출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상당히 이상적인 사이즈의 디자인과 마감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기에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에 마감 자체가 고급 리얼 우드 마감이기 때문에 저는 고급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풀 사이즈라고 한다면 좌우폭이 한 44cm까지 되거든요. 아마 이 제품은 지금 딱 한 30cm? 그 정도 되는 사이즈가 같거든요. 30cm에서 한 32cm? 이 정도 비율이 저는 딱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D클래스 방식의 조금 더 저렴한 알리발 앰프라든지 그런 미니 오디오 제품의 경우에는 얘보다도 더 작아집니다. 이 제품이 좀 더 사이즈적인 안정감 이런 느낌도 더 낮고 저는 이제 출력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만 기재되어 있는 출력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100만 원 미만에서 판매되는 올인원 앰프들 중에서 출력이 이 제품보다 특별히 더 높은 제품이 별로 없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제가 이 출력에 대한 부분, 구동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전용 스피커와 매칭을 했을 때
출력적인 부분을 훨씬 더 상쇄를 하면서 장점화시켜서 매칭의 상승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 점에 대해서 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를 잘 고르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스피커하고 앰프를 한 회사에서 동시에 오랫동안 제작해온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스피커만 만드는 회사는 스피커만 만들고 앰프를 만드는 회사는 앰프만 만들고 거의 대부분 그렇죠. 가격대가 초하이엔드급까지 올라가면 앰프와 스피커를 통합해서 만드는 제작사가 몇 군데 또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스피커와 앰프를 한 회사에서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제작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분명한 것은 실력 있는 회사가 스피커와 앰프를 짝지어서 세트로 한 번에 같이 만들면 확실히 매칭 효과가 대단히 좋아져요. 쿼드 베나2는 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풍요롭게 소리를 내는 앰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발라드 음악이라든지 클래식이나 재즈, 보컬 음악 뭐 당연히 좋고요. 교집합이 이게 될 수가 없는 두 가지 상쇄된 특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쿼드 베나도 그렇게 대단히 고가의 오디오는 아니란 말이에요. 구동력이라든지 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수준까지는 아니죠. 굳이 단점을 지적한다라면은 구동력이 조금 아쉽다거나 소리가 살짝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소리가 약간 답답해질 수 있는 부분은 뭘로 해결을 해요? 이 리본 트위터로 해결하는 겁니다. 리본 트위터가 들어가서 소리가 너무 하이톤으로 재색이 되고 가벼워지고 날카로워지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답답한 사운드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 느낌의 고급스러운 리본 트위터의 단가를 알아보면은요, 적게는 개당 10만 원대부터 2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당 가격이기 때문에 두 개로 하게 되면은 30만 원 정도?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베나2가 가지고 있는 소리가 이렇게 탁 치고 나오는 느낌, 탁 펼쳐지는 느낌, 생생하고 깨끗한 느낌은 약간 아쉬울 수 있는데 그거를 이 리본 트위터를 매칭을 하고 페어링을 함으로 해서 그거를 완전히 극복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S2라는 스피커를 보면은 사이즈에 비해서, 가격에 비해서 우퍼 유닛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12형 스피커인 S4가 있지 않습니까? S4도 이 우퍼 유닛들이 좀 작게 보이죠? 우퍼 유닛의 사이즈를 확인을 해보면은 딱 5인치라고 나옵니다. 시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5인치가 안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S1이라는 스피커는 아마 4인치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북쉘프 스피커들의 우퍼 사이즈가 5.25인치인 경우가 있고요.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진다 그러면은 6인치가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리본 트위터를 탑재를 하고 있는 좀 더 고가의 경쟁 모델들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제가 상당히 인상적으로 분석을 한 부분이라면은 우퍼 유닛은 경쟁 기종들에 비해서 작은데 스피커의 무게는 절대 가볍지가 않아요. 좌우 폭도 그다지 넓지가 않습니다. 우퍼 유닛 자체가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6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하고 있는 경쟁사의 더 고가의 리본 트위터 탑재 스피커와 무게가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S2 스피커는 무게가 개당 6.1kg이고요. 그 6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하고 있는 스피커는 6.2kg이에요. 0.1kg 차이밖에 안 납니다. 우퍼 유닛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뒤에 자석이 무게가 무겁잖아요. 크기도 그만큼 정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무게 차이가 동일하다는 것은 그만큼 5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하고 있는 이 S2라는 스피커의 인클로저 설계 자체가 고급스럽게 됐다라는 의미죠. 나무 자체는 단단하고 무겁게 제작을 했는데 우퍼 유닛은 사이즈가 적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저음의 양감이 굳이 많을 필요는 없는데 저음의 질감 자체는 가벼우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제작을 한 거예요. 보시면은 덕트도 생각보다는 작죠. 이 구멍을 보면은 뭐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가 겨우 들어갈 정도, 그런 정도 사이즈예요. 덕트가 작다라는 것은 동일한 의미로 저음의 양감은 그다지 많이 내고 싶지가 않다. 5인치 유닛에 딱 맞는 담백한 저음을 재생을 하고 싶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나무 자체가 무거우면 소리의 톤 자체가 가볍게 뜨지를 않고 밑으로 눌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저음이 밀도감과 두께감이 생기면서도 중저음의 질감이 고급스러워져요. 다만 그렇게 인클로저를 단단하고 무겁게 재생을 했을 때는 구동이 어려워지죠. 그런데 지금 이 베나2라는 앰프 자체가 구동력이 그렇게 대단히 뛰어난 앰프는 아닌데 왜 이 둘은 매칭이 잘 맞을까? 지금 이 베나2라는 앰프의 경우에는요, 부드럽고 감미롭고 풍요로운 음을 내기 위해서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소리를 길게 재생하고 길게 밀어주는 스타일의
음색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양감 자체가 너무 퍼대대하게 많아지면은 소리가 답답해지고 부밍이 생기겠죠. 소리를 너무 명징하고 너무 정교하게 딱딱딱딱 끊어서 재생하면 이게 정내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양감이 너무 퍼대대하게 많아지면서도 통제가 어려워지면 그게 부밍이 되면서 소리를 답답하게 하는 첫 번째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매칭하는 스피커 자체에서는 저음을 좀 양감을 억제를 시켜 놓은 거예요. 어떻게 억제를 시켜요? 우퍼 사이즈를 줄이고 전면 베이프를 좁게 만들고 인클로저를 단단하고 묵직하게 재생을 함으로 해서 통울림 자체도 좀 억제를 하고 있고, 덕트 사이즈를 줄여서 공기의 순환을 억제를 하고 저음의 반사음이 이 인클로저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함으로 해서 저음의 양감을 증폭시키기보다는 저음의 두께감을 증폭시켜서 질감 자체를 고급스럽게 만드는데 초점을 기울인 겁니다. 저렴한 가격 대비 종합적인 상품성이라는 측면에서는 D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우수하다는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의 온기감이라든지 풍요롭게 울리면서도 감미롭고 그윽한 듯한 느낌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소리의 에너지감 자체가 AB 클래스 방식이 더 우수합니다. 확실히 D클래스 방식의 오디오와 비교를 했을 때에는 뭔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이구나 이런 게 그대로 느껴지죠. 그런데 지금 이 쿼드 세트에서 나오는 음악은 그래도 섬세한 소리의 마찰감과 부드러움, 울림의 느낌에 좀 더 풍요로운 느낌, 그런 느낌들이 충분한 만큼 느껴지죠. 이게 D클래스 방식에 비해서는 아주 판이하게 차이가 나죠. 저는 혹시나 S2라는 북실프 스피커, 심지어는 S4라는 이 톨브형 스피커 베나2에 매칭을 했을 때 구동력이 좀 부족해서 아쉬워서 소리가 좀 늘어진다든지 소리가 좀 답답하게 재생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좀 하기는 했거든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너무 좋아요. 같은 브랜드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매칭 자체가 소위 말하자면 궁합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궁합이라는 표현 어디에서 많이 써요? 부부들끼리 궁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거진 뭐 한 20년 정도 같이 살아오면서 그냥 눈짓을 하지 않아도 그냥 척척 뭔가가 마음이 맞아 들어가는 그런 부부에 비유할 수가 있다. 아마 지금 이 스피커에 소프트 돔 트위터가 들어간 버전이었다라면은 소리의 톤 자체가 많이 밑으로 다운이 될 거예요. 근데 리본 트위터를 달아줌으로 해서 날개를 단 격이 되는 거죠. 탁 트인 가을 하늘 같은 그런 느낌의 표현도 잘 해주고요. 정말 상쾌하면서도 청명하면서도 하모니컬의 느낌, 그런 느낌 자체가 너무 훌륭하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리본 트위터 달려있는 모델들은 무조건 추천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리본 트위터가 달려있는 스피커들 중에 쉽게 이게 매칭이 잘못됐을 때 트위터부와 고음부와 저음부 사이가 너무 이렇게 이질감이 발생을 해서 중간 영역대 소리의 밀도감과 매끄러움이 횡 비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운드가 위로 이렇게 탁 튀어있기는 한데 허리춤 밑에부터는 너무 소리가 인위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스피커들도 꽤 있습니다. 앰프 자체가 저음을 워낙에 감미롭게 재생해주는 앰프예요. 정확성을 중시하는 오디오는 아닙니다. 느리게 재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답답하고 느리게 느껴진다라기보다는 사운드의 중고음의 템포는 리본 트위터가 맞춰주되 스피커 자체에서 저음에 부밍이 생기게끔 과도하게 양감을 펑퍼짐하게 재생하지는 않지만은 담백하면서도 쫀득쫀득한 저음을 재생하지만은 앰프 자체에서는 풍요롭게 길게 이렇게 밀어주다 보니까 페어가 되어가지고 쫀득쫀득하면서도 말랑말랑하면서도 따스하게 느껴지는 그런 중저음도 풍부하게 재생해주는 그런 장점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S2라는 스피커가 음압이 87dB이거든요. 음압이 높은 것도 아니고 아주 낮은 것도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음압이 낮은 거의 기준이 86dB라고 생각합니다. 86dB부터 저렴한 앰프들하고 매칭을 했을 때 소리가 좀 덜 나온다라는 느낌이 확 느껴져요. 89dB부터는 높은 음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7dB도 그렇게 높은 음압은 아닙니다만은 쿼드 베나2하고 매칭을 했을 때 소리가 막히는 듯한 느낌이라든지 중저음이 좀 약하게 나온다라든지 그런 느낌을 거의 느낄 수가 없을 만큼 서로의 매칭이 너무 훌륭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은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로서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고성능의 스피커를 매칭했을 때 구동력이 좀 아쉬워지는 그런 측면, 소리의 다이나믹이라든지 소리의 이탈감이 좀 아쉬워지는 측면, 그런 측면이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S2 북실프 스피커하고 매칭을 했을 때 그런 단점들이 거의 대부분 싹 사라져 버려요. 인트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입문용 오디오 제품들의 이런 가격 경쟁력, 기능적인 상품성, 만듦새로서의 상품성,
음질로서의 상품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과연 이게 기존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에서 이 알리발 앰프들에 대응해서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쿼드 베나2와 S2 스피커, 당연히 S2 스피커는 한 개만 나가는 게 아니라 한 조 단위로 세트로 나갑니다. 이 S4 톨보형 스피커는 무려 앞에 4개의 드라이버 유닛이 있는데 뒤에 심지어 저음 패시브 드라이버 유닛도 갖추고 있는 상당히 만듦새가 출중하면서도 물량 투입이 많이 되어 있는 톨보형 스피커예요. 부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는 무게감이라든지 만듦새도 다부지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톨보형 스피커인데, 이 스피커도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고요. 구동이 되게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인데 아주 신기하리만큼 베나2하고 매칭했을 때 매칭이 아주 잘 맞아요. 내가 베나2보다도 조금 더 상급 기종으로 구매를 하고 싶다, 만약에 내가 CD 재생 비율이 아직까지도 조금은 있다, 그러면은 같은 쿼드사의 아르트라 솔루스 플레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아주 적합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멘트를 하자면은요, 제가 계속 이제 리뉴얼이 되고 있는 거죠. 입문용 오디오 세트를 추천하면서 평가하는 기준이라든지 평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리뉴얼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가격대에서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음악성이 뛰어난 구성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롬캐스트나 DLNA를 지원을 안 하고 블루투스 방식이기 때문에 좀 아쉽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또 블루투스 방식이 최신 버전이고 그러면은요,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USB DAC 기능도 한번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페어 매칭이기 때문에 한 제작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는, 성능이 좀 더 한 20%에서 30% 정도는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폭이 꽤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한번 청음에 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개해드린 쿼드 청음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청음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음악을 듣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요. 앰프는 쿼드 베나2고요. 스피커는 쿼드 S2 스피커입니다. 궁합을 완벽하게 맞춰놓은 세트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합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떼어서 평가를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음질이 좋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칼라 블레이라는 유명한 뮤지션의 곡을 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음질의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틀었을 때 음질이 좋구나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재즈 음악을 틀었을 때 제가 대표적으로 팻 메스니의 Are You Going With Me라는 곡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곡은 어떤 오디오에다 틀어도 별 차이가 안 나요. 다만 소리가 풍부하면서 유연하게 재생되는 그런 오디오 시스템에서 들었을 때 더 듣기 좋고 음악적인 뉘앙스가 풍요롭게 느껴지죠. 지금 현재 이 청음 영상으로 이 음질이 얼마만큼 좋게 나갈지는 제가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비슷한 가격대의 D클래스 방식의 앰프에 구동이 쉬우면서 소리가 또렷또렷하게 재생이 된다고 하는 그런 조합에 비해서는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가 무리가 좀 있을 정도로 음악적인 이런 분위기의 뉘앙스 이런 차이는 너무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리의 풍요로움이 너무 달라요. 소리의 유연함이 너무 달라요. 이거는 재즈 음악도 비슷하고 클래식 음악도 비슷할 거예요. 재즈 음악은 오히려 착색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분위기 있게 들리는 경우가 있고요. 클래식 음악은 착색이 너무 많으면 또 안 되긴 합니다만은 재즈 음악에서 필요로 하는 게 유연성과 풍요로움이거든요. 사운드의 여유, 잔향미 이런 것들이거든요. 소리가 정교하면서 또렷또렷하다, 명징하다, 그러면서 중역대가 잘 들린다 라는 오디오들일수록 클래식 음악이나 재즈 음악에 별로인 경우가 많아요. 음악적인 뉘앙스와 음악적인 풍요로움을 표현해 주는 데 있어서는 말 그대로 그냥 깔끔 단정할 뿐이에요. 음악의 풍요로움을 표현하기 위한 공간 세팅과 스피커의 배치 이런 것만 조금 신경 써주신다면 이 정도 가격에 매칭만 하더라도 음악 듣기에는 참 좋아요. 리뷰 설명에서도 제품 설명에서도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대 답답하지 않습니다. 오디오는 첫째가 뭐죠? 하드웨어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공간과 스피커의 배치를 너무 엉뚱하게 해버리면 답답해질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선명한 사운드를 내는 오디오를 갖다가 미니 컴포넌트 카탈로그에 나오는 것처럼 스피커를 양옆에를 딱 붙여서 사용한다든지 골방에다가 그냥 구석에다가 몰아놓고 배치를 해서 사용한다든지 큰 스피커를 너무 좁은 방에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경우만 제외한다면 지금 리본 트위터를 달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전혀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쿼드 사운드 특유의 풍요로우면서도 굉장히 부드러움이 한껏 배어있는 그런 듯한 사운드이기 때문에 재즈 음악 듣기 아주 좋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음악을 틀어놓기에도 분위기 있는 사운드를 내줍니다. 지금 북쉘프 스피커가 이 정도 사운드를 내주기 때문에 톨브형 스피커는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죠.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톨브형 스피커도 아주 좋은 스피커예요. 재즈 음악뿐만이 아니라 클래식 음악 듣기에도 상당히 좋고요. 보컬 음악 말할 나위가 없고요. 발라드 음악 같은 거에도 매우 잘 어울리고요. 다른 음악들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요도 재생을 해보고 클래식 음악도 틀어봤습니다. 재즈나 클래식 음악에 주로 어울린다라는 투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면 뭐 가요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일반적인 무선 스피커라든지 블루투스 스피커라든지 뭐 PC용 스피커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언감생심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절절하면서도 굉장히 진하면서도 고혹한 느낌이 너무 훌륭한 그런 정도의 사운드가 지금 나와주고 있죠. 가격을 의심할 정도의 아주 훌륭한 표현력입니다. 이 정도면은 쿼드 배너만 하더라도 100만 원 가까운 제품이기 때문에 두 제품을 합치면 한 150만 원 정도 되나요? 할인 가격으로 해서. 근데 저는 충분히 가격 돈값어치를 하고도 남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성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음질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라면은 분명히 가격만큼의 음질 차이가 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이엔드급이나 고급 오디오 제외하고 입문용에 해당되는 제품들끼리 비교 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문용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지금 대략 150만 원 정도 가격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고급스러운 무늬목 마감, 그러면서도 단순 블루투스 방식만으로도 이 정도의 음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상당히 지금 우수하고 고급스러운, 사실 제가 150만 원 정도로 만들어진 풀세트 가격의 음질로서 고급스럽다라는 표현을 웬만하면은 쓴 적이 없어요. 클래식 음악도 뭐 말할 나위가 없고요. 클래식 음악을 좀 더 진하게, 고급스럽게, 그리고 풍요롭게 이렇게 듣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톨보형 스피커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겠고, 풍요롭고 깊이 있는 사운드를 기대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 여기 지금 공간 자체가 일반 청음실보다는 좀 더 좁아진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한 6평 정도 되는 전용 청음실이거든요. 조금 더 좁은 공간으로 가게 되면은 저음은 살짝 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반사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고음이 살짝 더 깨끗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금 사운드에서 조금 더 담백해지고 조금 더 소리가 뎁스가 생기고 조금 더 소리의 두께감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소리 톤이 아래로 내려가면은 오히려 더 듣기가 좋을 것 같아요. 북쉘프 스피커는 스탠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오히려 지금 저 조합의 스피커의 경우에는 스피커를 너무 바짝 붙여서 사용하는 것만 아니라면은 스피커 밑에 스파이크라든지 고무발 같은 거 이런 것만 붙여서 단단한 뭐 책상 위라든지 응접 테이블 위라든지 TV장 위라든지 이런 데에 올려놓고 사용하셔도 사운드의 열화는 없을 것이다.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평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